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과거 선거 부실 검증했다 이런 논란이 제기됐네요. 이래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에 그랬구나, 미온적이었구나, 그랬구나, 여당의 사법개혁 폭주에도 미온적이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추측이에요. 근데 허겸 기자가요, 아주 중요한 또 취재 분석 기사를 내놨는데요. 한국에 만약에 퓰리처상이 있으면 이 허겸 기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합니다, 허겸 기자. 언젠가는 평가를 받을 거예요. 지금은 탄압을 받고 있지, 오히려 평가 대신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공로 인정될 겁니다. 2016년 부평갑 당선 무효소송 재검표 검증 조소를 하는데 거기에 대법관으로 조희대 이름을 올렸어요. 보이시죠? 여기 대법원 검증 조소에 대법관 김창석, 그 다음 두 번째 대법관 조희대가 있네요. 그냥 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지. 왜?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니까, 이 대법관들은. 왜냐하면 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때 이 부평갑 당선무효 소송에서 허겸 기자가 잘 취재를 했는데요. 이때 저도 기억납니다. 이거 저도 이봉규 TV에서 분석한 적이 있는데 오래됐죠. 그래서 지금 가물가물한데 허겸 기자가 다시 이걸 꺼냈습니다. 박수 우선 치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 부실검증 논란이 제기된 그 대법원 현장 검증, 재검표 현장이죠. 현장 검증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이름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사법부의 속수무책, 미온적 태도, 방관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부정선거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지금 대법원장이지만 그때 대법관으로 부정선거 검증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어물땅 뚱땅 냉긴 전력이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거기 참여했는데. 이렇다니까요, 대법원이 구조가, 법원 구조가. 그래서, 그리고 선관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데 이번에 누굴 임명했어요? 천대엽을 임명했어. 또 노태학에 이어서, 노태학도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부정선거 밝히는 쪽의 이 전문가들한테는 노태학, 천대엽, 민유숙 등등 그 유명한 이름들이 있어요, 대법관들. 근데 천대엽을 또 중앙선관위원장이 임명하잖아요. 왜? 이걸 또 악착같이 막아야 되니까. 참, 이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도 그때, 파기 자판도 못하고 파기환송하고 그렇게 어물쩍 뚜물딱 시간만 가라, 내 책임 아니다 이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때는 우리가 칭찬했잖아요. 원칙주의자다. 주변의 평가가 그러니까 무슨 놈의 원칙주의자, 몸보신주의자, 우물떡 주물떡주의자, 뭐가 원칙이야? 법관의 원칙이 뭡니까? 법대로, 날짜 정원대로 633 원칙도 안 지키고 그래놓고 이재명 재판은 다 미루고, 무슨 놈의 원칙? 그게 원칙이에요? 파기 자판 자기가 유죄 취지라면서 왜 파기 환송을 해? 자기가 판단을 해야지. 그러니까 무슨 놈의 원칙?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 쏘은 거예요. 한동훈에 쏘고, 조희대가 원칙주의자라고 소문났다니까 그 대법원장이 꼽고, 이러는 바람에 작살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로 했는데 한덕수 위증했잖아요. 계엄 절차가 없었다고 위증했고, 나중엔 실토했지만, 본인은 그래가지고 결국 감옥 갔어. 좌파들의 생리를 모르는 거예요. 배신하면 살 줄 알았죠? 배신한 사람부터 죽여, 좌파들이. 김일성도 그랬잖아요. 스탈린도 그랬고, 모택동도 그랬고. 근데 배신하면 살 줄 알고 한덕수 감옥 갔잖아요. 한덕수뿐만 아니라 죄. 자, 그리고요, 이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인 지난 16년 인천 부평갑 당선 무효 소송에 검증조서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때 이제 26표 차이로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가 졌어요. 26표 차이. 그래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표들이 나왔어. 자, 그러면 26표 차이로 졌는데 이상한 표들이 나왔으면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장이라도. 그런데 얼렁뚱땅했어요. 그때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팩스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유효표만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재외 국민이라든가 원양어선 같은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선상 투표 말이에요. 거기에 팩스 번호가 없는데도 이거를 유효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걸 또 검증을 하니까 팩스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팩스 번호가 있는 것만 유효표로 해야 되는데 팩스 번호가 없는 한 표를 무효표로 분류는 해놓고 실제로는 유효표로 계산을 해버렸어. 이거 부정선거 아닙니까? 한 표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저기 26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는데 이 한 표인데 밝혀진 게 한 표야. 그 뒤에 어떤 게 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한 표가 엉터리로 계산됐고요. 그럼 팩스 번호가 알 수 없는 경우 무효표로 한다는 게 공직선거법 제179조 3항 1호예요. 그럼 이거 분명히 이거 부정선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검증에 참여한 사람이 조이대예요. 오물떡 넘어갔어. 그리고요, 또 1번 후보에 기표한 유효표가 2번 후보 득표로 처리되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니, 기표는 1번 후보에 대해 기표했는데 2번 후보로 득표한 걸로 처리하고, 그리고 혼표, 혼합된 거 있죠? 혼표가 또 5장 발견되고, 이 혼표도 다 무효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 검증 결과 그때 원고의 유효표는, 원고라는 건 이제 문 후보죠. 원고의 유효표는 42,235표인데 당선인의 유효표는 42,258표. 그러니까 26표 차이로 졌는데 이런 거 빼니까 23표 차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3장이 이제 이런 게 나온 거지. 그런데 더 철저히 검증을 했어야죠. 26장에서 23장으로 났다고 그러고 그냥 패배를 그대로 확정해 버렸어요. 근데 오스트리아 예를 자꾸 드는데, 제가 오스트리아는 우편 봉투 자체가 열린 거, 그 안이 위조되거나 혼표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건 확인조차 할 필요도 없고, 우편 투표는 봉인이 돼야 되는데 뚜껑이 열렸다. 봉투에 뚜껑 열린 게 4장 나왔어요. 그걸로 대통령 선거 다 무효가 돼버렸어요. 전체 몇백만의 투표가 다 무효가 됐어요. 왜? 다시 해야 된다. 선거 무결성의 원칙을 위반했다. 이게 오스트리아예요.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 대법관님들은, 우리 조의대는 물어보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예 어떻게 생각해? 그게 법의 정신 아니야? 선거의 무결성 4장이라도 전국민 투표 다시, 이게 원칙 아니에요? 우리는 몇 장 나와도 그 당락에 결정 없는데, 아니 26표 차이로 진 데를 검증하는데도 이렇게 어물땅뚜물땅하니 뭐 몇만 표로 진 거는 아예 볼 생각들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요, 또 기가 막힌 거는 우리나라 진짜 이게 그 2016년 그 당시에 2차 재검증을 문 후보가 이제 포기했거든요. 2차 재검증을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하다. 이때 2차 재검증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 왜 안 했나 봤더니 문 후보의 아내가 민유숙 전 대법관이네.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선 민유숙 전 대법관이 남편이 선거에서 패배한 이듬해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합니다. 그러면 혹시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 후보가 이거 26표 차이로 져놓고 선거 무효소송 제기했는데 이러저러한 표가 나왔어. 그래서 23표 줄었어. 그 다음에 또 검증이 또 제대로 정확하게 또 안 했어. 의혹이 있는데 그럼 2차 검증 해야 되는데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대법관 인사청문회 그 다음에 통과됐어. 에이, 참, 왜 이럽니까? 이거 김승복 선생이에요? 김철봉이에요? 뭐야, 이거? 그러니까 다 이러니까 못 밝히는 거야. 그리고 민유숙은, 부인은 대법관이 됩니다. 우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관련성이 있는 증거는 없어요. 민유숙 대법관 인사청문회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검증 포기하세요. 뭐 이렇게 했다는, 압박을 했다는 증거는 없어. 그러나 뭔가 이상하잖아. 무슨, 그만하겠습니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증거는 없어. 이상해요. 하여튼 김철봉 선생이 거기 또 있는지 그것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조의대 대법관 이상합니다.